네, 여의도 영업비밀 이상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외로워 보이시지만 김병민 전 최고위원을 떠나보내셔서 홀로 좀 잘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네. 국민의힘이 먼저 치러지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뭐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치르긴 할 텐데 이게 뭐 단독 입 후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말고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가 없어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단독 입 후보한 경우에 당대표 뽑는 뭐 규정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정당에서는 여러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 또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당원들 또는 국민의 민심을 얻으려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그 아주 정체성이 그 본질이 이재명당 개딸당이기 때문에 네. 딴 사람이 나오는 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예. 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는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예, 그러니까 뭘 전당대회를 뭐하러 해요? 그냥 저 연호하고 박수로 추대? 예예예,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순 없으니까 당원 투표 같은 거 뭐 찬반 투표는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긴 만약 하잖아요. 그러려면 예.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예. 당원 네. 비율이 그리고 그 투표한 당원 수의 과반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더 어려울 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여서 그냥 한 번에 투표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권역별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공개를 하고 뭐 최종 합산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후보가 한 명 나오게 생긴 상황이면 그런 거 자체도 좀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이 점점 뭐 그 이재명 당이라는 걸 노고라를 넘어서서 예. 아예 그냥 이재명 혼자 출마해가지고 네. 뭐 또 당 대표가 되고. 예. 그러면 뭐 전국 다니면서 하는 정견 발표 이것도 그냥 이재명 후보 혼자 개인만의 어떤 정견 발표겠네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은 있습니다만. 많이 궁금하세요? 예. 모르겠어요. 저 처음 보는 광경일 것 같아서. 아마 관심도 예. 없지 않을까요? 뭐 이재명의 당에 그 당 대표가 되는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이미 정해진 거고. 그리고 그 한 것이 무슨 차별화나 흥미를 유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한심스러운 네. 그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딱합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이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임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비교가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때도 좀 상황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예. 민주당의 아버지가 아버지. 이재명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아유, 하여튼 네. 저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그 이 해체를 해야 될 정당이라 저는 해체를 해야 될 정당이다. 아니 하는 행태 국회에서 예.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하는 거 보면 정말 초보 헌법적 행태 아니에요? 예. 초헌법적 행태. 반법치주의적이고. 예. 이따 저희가 상임위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갔을 때 모양새도 당연히 좋지 않고 그 중도층이 봤을 때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도층 표시면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 뭐 다른 주자도 좀 나가자 뭐 주변에서 좀 추천을 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인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외부의 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분들이 나오면 어차피 그 구색 맞추기밖에 안 맞추기고 되잖아요. 예.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설 정당? 하여간 필요에 따라서 떴다방처럼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당연히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에 예. 자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또 하겠다는데. 그 이재명 이런 그 사당
개딸당 이런 아주 그릇된 이 일그러진 그런 정치 행태가 한국 정치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저 민주당은 이제 저 다시 종전의 그 민주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 나섰던 그 전통을 깡그리 말아먹고 네. 그냥 이재명 당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예. 뭐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은 많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는 뭐 당선이 되는 사람, 낙선되는 사람 있을 텐데요.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도 비명 목소리 내는 사람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도 이 대표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 위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뭐 이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표를 지켜야 되고 뭐 소년공 대통령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행태들은 이제 민주당의 아주 그 굳어진 그 행태고 예. 그 관행이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아버지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다. 예. 누가 이재명이 뭐 이러니까 뭐 아버지처럼 저처럼 모셔야죠. 근데 의원님이 뭐 민주당을 좀 떠나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몸담았던 정당이라 뭐 내부 얘기를 아예 안 들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대놓고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명비여천가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재명 대표를 뭐 칭송하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충성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당내에 뭐 전혀 우려가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 밖에서 우려가 있죠. 당 밖에서요? 당내에는 우려가 있겠습니까? 예. 다들 뭐 좀 뭐 점잖은 얘기 한다는 그 정성 의원조차도 그 이재명이 연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 당대표 됨으로써 저 같은 사람이 물러나라 사퇴하라 막 했잖아요. 예. 그걸 무릅쓰고 당대표를 고소한 끝에 그 총선을 대승했다. 네. 그걸 보면 앞으로의 뭐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도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 하게끔 하는 게 뭐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재명 대표 덕에 뭐 선거도 승리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하다. 예. 오히려 이분이 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시고, 네. 예, 아버지시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상대당의 어떤 그런 것의 반사 효과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뭐 이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진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저렇게 이재명 지키기에 똘똘 뭉쳐서 2기 지도부조차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여야의 어떤 정당 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뭐 그거를 좋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이 그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그 망가진 모습 때문에 반사적 이득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혁신에 네. 바람직한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데 예. 좀 서둘러 나가야 된다. 지금 어쨌든 그런 이재명과 조국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 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네. 그런 그 후보들한테 지난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줬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졌고 그러면 저희는 더 혹독한 그 자아 반성 성찰을 하고 네. 저쪽으로부터 어떤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겠다 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정체성 또는 그 민주주의와 합리성 네. 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능함 국정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저쪽에서 좀 이탈하는 표심이 민심이 있다고 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의 당이 되어야 뭐 그거를 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저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게 네. 도저히 공천에 있어서 엉망진창됐고 그건 네.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당이고 네. 개딸 당이고 뭐 그리고 형사처벌 받은 조국이 뭐 이렇게 세운 당 이런 당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표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그 점에 선택했다는 대해서 것. 네. 저는 국민의힘 예. 지지자들은 방심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맘먹고 혁신에 나서야지.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지금은 엉망진창 네. 이재명 당 이런 아주 삐뚤어진 모습에 오히려 뒤에서 희인하나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국회로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법사위도 열렸거든요. 근데 개의 6분 만에 파행이 됐고 정청래 위원장이랑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 간에 이름이 뭐냐, 뭐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냐 이런 식의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보고 참 요즘 뭐 각 방송사에 그 코미디 프로가 예. 뭐 개그 프로가 없는데 그걸 보고 진짜 아주 저질 코미디 보는 것 같았어요. 저질 코미디 보는 그 거.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예. 생활에 일상생활에 어떤 곤란한 공공한 점을 해결해 줄까 네. 나아지게 해줄까 믿겠습니까? 특히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법사위를 전체 의원들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가.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완장찬 사람이더라고요. 완장찬 사람. 네. 아마 저 일제시대 때 형사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군림하고 네. 마치 그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무슨 온갖 권력을 그 막 발휘하는 네. 그런 거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고 네. 그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 제가 법사위원장 한참 선임자로서 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상임위원장은 원래 여야 의원들 좀 중재를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뭐 특정 그렇습니다. 정당 소속이라고 막 그 위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저 위원장은 여야가 다 같이 뽑아놓은 사람이고 네. 그 상임위를 대표하는 그 수장이거든요. 예. 그럼 회의 진행을 잘 되도록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간사가 저 선임 절차가 안 됐으면 네. 선임 절차를 하고 또 소개하고 뭐 네. 이렇게 덕담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해야지 그냥 그 방송 3법부터. 3법인가요? 그거 예.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간사 그렇게 급합니까? 법안 처리하려면은 간사랑 위원장 이제 협의해야 되니까. 일정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당 간사가 갑자기 선출이 된 상태로 하면 협의가 안 될 거니까 그거부터 하고 밀어버린 뭐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런 딱 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본인 그 일사천리라는 말이 나왔듯이 네.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소수 야당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는 거죠. 이게 복귀를 했으면 그래도 좀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주고 회의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이제야 왔냐 뭐 이런 식의 좀 조롱과 비아냥 느낌이었고 국민의힘도 그냥 싸우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대화보단 싸움의 어떤 장만 펼쳐졌어요. 그리고 어제 일단 방송상법이라든지 방통위법 개정안 이런 게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될 테고 그럼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 싸우는 것만 보게 생겼는데 이거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예. 지금 법사위는 무엇보다도 다른 상임위에 어쩌면 실질적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다른 그런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그런 논쟁이 있고 네. 점검이 있고 그걸 체크하고 수정 보완하고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뭐 저 민주당 손드는 거 찬성만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그러면 국민의힘 아예 국민의힘 축출법을 하나 만들죠. 예. 국민의힘 축출법. 근데 국민의힘은 보시기에 어제 상임위 들어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당은 잘 대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위원장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부끄럼도 없이 저렇게 진행해 버리면 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국회법에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 만약에 회의 진행하는 것을 손을 잡는다든가 네. 뭐 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속수문책으로 그냥 무력하게 넘어가는 건데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올 성질은 아니죠. 잘 좀 대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참 뜻인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엄청난 무력감, 패배감, 네. 낭패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예. 그래도 역사가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은 하고 네. 또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원구성 협상 좀 마무리하고 국회 들어간 건 잘한 선택이라고 좀 보시는지 이게 더 밖에서 싸웠어야지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사표를 내고 네. 사직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처음부터 좀 전략적이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그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 등을 민주당 몫으로 해놓고 국민의힘에는 절대 안 준다 네.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플랜 B, 플랜 C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거에 대한 전략적 그런 방안을 마련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서만 맴돌다가 그 7개 주는 상임위원장이라도 갖는 게 더 실리는 나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끌려가듯이. 예. 그럼 뭐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엉망진창 돼버리고 그 모양은 모양대로 위신도 깎이고 네. 또 들어가서 그 입장도 굉장히 궁색해졌잖아요. 들어왔을 때 환영도 못 받고 지금 예. 어제 엄청 뭐, 처음서부터 그러면 예. 운영 저 표대기를 해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다 저 민주당한테 넘기고 네. 소수 야당으로서의 아주 쓰리쓴 맛을 보면서 국민을 보고 의정 활동을 또 정치를 하든지 네. 그래야 되지 않았나. 여튼 7개 상임위원장 갖고 온다 한들 예. 뭐 그게 대수인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가 한국전쟁 이제 74주년이었는데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이슈로 떠올랐어요.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가장 먼저 SNS 글을 올리면서 뭐 이제 주요 지자체장들뿐만이 아니라 당권 주자들도 다 입장을 냈는데 핵무장론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나왔거든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도 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핵무장하자 이렇게 힘을 싣는 겁니까? 어쨌든 북한은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예, 뭐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네, 우리는 뭐 재래식 무기에서는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핵이라는 전략 자산에 있어서는 비대칭적으로 현저히 여류에 있기 때문에 네, 또 미국이 그 소위 해구산 또 확장 억제 예, 이걸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할 때 어느 나라도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불신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핵무장 주장하는 분들은 예, 미국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텐데 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면 우리 자체 핵무장 또는 EU 정도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일정 부분 국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정치 있다. 외교적으로 예,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미국의 의사와 반해서 핵을 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현재로서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러나 논쟁으로서는 해봄직한 그런 이다. 어제 그래서인지 나경원 의원은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원희룡 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고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중간 정도였는데 뭐 일본처럼 우리가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준비를 갖춰 놓는 것 이거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거가 좀 적당한 해법이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원자력 관련되는 그 역량은 세계 탑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거를 핵무기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네. 잠재적 능력은 갖추고 있다. 예. 다만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거 하려면 IAEA 그 사찰 그것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미국이 또 아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네. 현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국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는 내는 일정한 그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소리는 내는 것은 필요하다. 전당대회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후보 발로 나왔던 제3자 추천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아마 전당대회 내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의원님도 지난 국회 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지만 민주당과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네 후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입장하고도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마치 특검을 지금 당장 하자는 뜻처럼 비춰진 언론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네.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네. 그럼 7월 이후 아닙니까? 7월 23일 이후죠. 예, 그렇죠. 그럼 그 전에 공수처 또 경찰의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일단락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끝나겠죠. 끝내야 하고요. 그 예. 특검법을 발의하고 뭐 통과시키면은 한 달 이상 소요될 테고. 네. 그러면은 뭐 2, 3개월 이후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라고 해서 특검을 지금 당장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네. 그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으로 그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충하는 보충적 2차적 제도로서 네. 수사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하면 안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마치 민주당의 어떤 논리에 말려들어서 정치 초보가 정치 경륜이 없다 보니까 막 던진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정치 초보다 뭐 이다 이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치 초보라 뭐 아마추어고 그 실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그렇지 않고 확실한 입장인데 자기가 이해 못해서 그런 수도 있고. 예. 근데 제 3자적 입장에서 네 후보의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같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네. 그게 종결이 되면 미진하면 하면 예, 요청하겠다. 대통령이라도 먼저 요청하겠다. 예. 뭐 그 입장이나 뭐 틀릴 바는 없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까 사실 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마치 1대3 구도로 한동훈 후보만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지금 그렇죠. 그리고 됐네요. 예.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최상병 예. 특검에 대해서는 네. 그 아예 전향적으로 발의하겠다까지 한다. 네. 근데 발의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뭐 한동훈 후보가 대표된 이후에 예. 그러면 일정 기간 소요되니까 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서 하나 그 준비를 해봤는데요. 후보 등록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있고 나서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뭐 당 지지층만 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32.2고요. 그 두 번째가 원희룡 후보인데 11.1%, 뭐 10.4, 6.0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요. 이게 뭐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거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도 섞여 있기는 한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뭐 없음 이게 합하면은 30%가 넘어가긴 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음이 이상민 이상민 지지로 해주면 예. 굉장히 좋을 텐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이상민 그럴 수도 있지 의원님. 않습니까? 예, 네.
그건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지금 3배 정도 예. 앞서네요. 예. 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거의 하면 27, 8%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2%와 28%뭐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당심이 80%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모아놓고 답을 들은 건데 거기서는 좀 더 벌어지거든요. 차이가 63%다 보면 일단 과반이 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결선 투표가 있다 보니까 1차에서 과반을 넘길 거냐 아니면 결선으로 갈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전당대회 결과의 변수인 것 같은데 뭐 이건 여론조사다 보니까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한 건 그렇죠. 아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예. 지금 8대2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네. 그러면 당원의 지분 영향력이 훨씬 앞서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후보한테는 유리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여론조사 통계치만 보면. 예. 근데 본격적인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있을 건데 막판 변수가 혹시 좀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세요? 한동훈 후보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를 반한 네. 이렇게 묶어서 결선 투표 갈 경우에 예. 사실은 그러면 상당히 박진감 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반한 연대가 똘똘 뭉쳤을 때. 예, 예. 예. 저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또 아닌 쪽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게 거의 극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국면은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예. 근데 한 대 반한 뭐 이렇게 네. 짜지면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